한밤중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슴이 눌리고 숨이 막히며 방 안 어딘가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섬뜩한 기운을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위 눌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순간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포 대신 평온함이 찾아오고 자신의 몸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천장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체이탈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는 공포에 사로잡히고 어떤 이는 신비로운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가위 눌림과 유체이탈이라는 두 현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과학적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위 눌림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위 눌림은 의학적으로 수면 마비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잠에서 막 깨어났거나 잠들기 직전의 의식은 또렷한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를 경험합니다. 가슴 위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올라앉은 듯한 압박감이 느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집니다. 방 안 어딘가에서 검은 그림자나 정체 모를 존재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약 8% 정도가 살면서 한 번 이상 가위 눌림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며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수면 패턴이 불규칙할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현상을 귀신이나 잡귀의 소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위 눌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가위로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체이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체이탈은 자신의 몸에서 의식이 분리되어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느낌을 받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장 근처에 떠 있는 느낌을 받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방 안을 떠다니거나 심지어 집 밖으로 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유체이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증언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자신의 얼굴 표정, 침대 시트의 주름, 베개의 위치까지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합니다. 가위 눌림과 달리 유체이탈은 공포보다는 평온함이나 경이로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무게에서 해방된 듯한 가벼움, 부유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묘한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경험을 영적 각성이나 신비 체험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현상은 정말 별개의 것일까요? 최근 뇌 과학 연구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위 눌림과 유체이탈은 사실 같은 뇌 상태에서 발생하는 형제 같은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현상 모두 렘수면이라는 특별한 수면 단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렘수면은 우리가 꿈을 꾸는 수면 단계입니다. 이때 뇌는 매우 활발하게 작동하지만 몸은 완전히 이완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뇌가 의도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킵니다. 이것을 렘수면 근육 무긴장증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꿈속에서 뛰어다니는데 실제로 몸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자리에서 팔다리를 휘두르며 자신이나 옆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꿈을 꾸는 동안 몸을 안전하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렘수면이 끝나면서 근육 마비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과정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의식은 이미 깨어났는데 근육 마비는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가위 눌림의 시작입니다. 뇌의 각성 시스템과 수면 시스템이 동시에 활성화된 이상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요소가 더해집니다. 렘수면 중에는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인 편도체가 매우 활성화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위협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렘수면 상태에서 갑자기 깨어나면 이 편도체의 활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강렬한 공포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게다가 움직일 수 없다는 무력감은 이 공포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뇌는 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환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림자 인간, 귀신, 악마 같은 존재를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왜 어떤 사람은 유체이탈을 경험할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측두-투정 접합부라는 뇌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우리 머리 옆쪽과 뒤쪽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매우 특별한 일을 담당합니다. 바로 내가 공간 속 어디에 있는지, 내 몸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나는 여기 있다는 감각은 사실 뇌가 끊임없이 계산해낸 결과입니다. 시각 정보, 균형 감각, 근육과 관절의 위치 정보, 피부 감각 등 수많은 정보를 측두-투정 접합부가 통합하여 나의 위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렘 수면 상태에서 이 부위에 혼선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자신의 위치를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몸은 침대에 있지만 의식은 천장 근처에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연구자들은 실험실에서 이 부위를 전기로 자극하여 인위적으로 유체이탈 같은 경험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유체이탈이 단순히 상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 기능과 관련된 실제 신경학적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같은 렘수면 마비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가위 눌림으로, 어떤 사람은 유체이탈로 가는 분기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감정 반응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극심한 공포를 느끼면 편도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위협 감지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때 뇌는 생존 모드로 들어가 주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환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가위 눌림의 경로입니다. 반대로 공포가 약하고 관찰자 태도를 유지하면 뇌는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위협 시스템 대신 공간 인식 시스템이 더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때 측두-투정 접합부의 혼선이 두드러지면서 자아의 위치가 몸 밖으로 이동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유체이탈의 경로입니다. 흥미롭게도 명상이나 요가 같은 수행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가위 눌림을 경험할 때 공포가 덜하다고 보고됩니다. 그들은 이 상태를 위협이 아닌 흥미로운 의식 상태로 받아들입니다. 일부는 의도적으로 가위 눌림 상태에서 유체이탈로 전환하는 방법을 익히기도 합니다. 이는 같은 뇌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경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가위 눌림과 유체이탈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같은 신경학적 기반에서 출발하지만 감정, 반응과 뇌의 해석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주관적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포가 지배하면 악몽 같은 가위 눌림이 되고 평온함과 관찰이 지배하면 신비로운 유체이탈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하나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는 핵심 부위가 바로 측두-투정 접합부입니다. 이곳은 우리 뇌의 옆면과 뒷면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측두-투정 접합부는 여러 감각 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하는 허브 역할을 합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 귀로 듣는 청각 정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전정 감각, 근육과 관절의 위치를 알려주는 고유 감각이 모두 이곳으로 모입니다. 이 부위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나는 공간 속 이 지점에 서 있다. 나의 오른팔은 지금 이 각도로 구부러져 있다는 통합된 인식을 만들어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부위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을 전환하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는 내 눈을 통해 세상을 보는 1인칭 시점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머릿속으로 나를 밖에서 바라보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동작을 머릿속으로 그릴 때 또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릴 때 자신을 밖에서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시점 전환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측두-투정 접합부입니다. 스위스의 신경과학자들이 수술 중인 환자의 이 부위를 전기로 자극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자 환자는 갑자기 자신이 침대 위 천장 근처에 떠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술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몸이 보였다고 합니다. 전기 자극을 멈추자 즉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실험은 유체이탈이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 기능과 직접 연관된 신경학적 현상임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측두-투정 접합부만으로는 완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유체이탈 경험에는 여러 뇌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먼저 섬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뇌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으며 몸의 내부 상태를 감지합니다. 심장 박동, 호흡, 내장 감각 등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섬엽은 이것이 나의 몸이다라는 소유감을 만들어냅니다. 렘 수면 마비 상태에서 섬엽의 활동이 변화하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정엽은 몸의 위치와 공간 지각을 담당합니다. 특히 상두정엽은 신체 지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 지도란 뇌가 가지고 있는 내 몸의 청사진입니다. 어느 부위가 어디에 있고 얼마나 크고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 신체 지도가 실제 감각 정보와 어긋나면 이상한 느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진 것처럼 느껴지거나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두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전전두엽 피질은 자기 인식과 현실 판단을 담당합니다.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꿈을 꾸는가를 구별하고 경험이 실제인지 환각인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렘 수면 상태에서는 이 부위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아무리 황당한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위 눌림과 유체이탈 상태에서도 전전두엽의 활동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환각과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위 눌림이 유체이탈로 전환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많은 경험자들이 보고하는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근육 마비의 인식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려 하는데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를 느낍니다. 숨쉬기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호흡 근육은 정상 작동하지만 가슴 근육이 마비되어 있어 숨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환각이 시작됩니다. 방 안 어딘가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침대 발치에 누군가 서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은 편도체가 만들어낸 위협 감지 환각입니다. 뇌는 움직일 수 없다는 상황을 위협으로 해석하고 그 위협의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매우 독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몸 전체에서 진동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마치 전류가 온몸을 타고 흐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나 폭포수 소리 같은 것이 들립니다. 이것은 뇌의 각성 시스템과 수면 시스템이 동시에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신경활동의 혼란입니다. 여러 뇌 부위가 서로 다른 리듬으로 활동하면서 일종의 간섭 무늬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옵니다. 이 진동과 소음에 공포로 반응하면 가위 눌림의 악몽이 심화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관찰하거나 심지어 호기심으로 받아들이면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진동이 점점 강해지면서 몸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몸이 둘로 나뉘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에서 시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시야가 바뀝니다. 더 이상 천장을 올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침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아래에 누워있는 자신의 몸이 보입니다. 이 순간 측두-두정 접합부가 자아의 위치를 몸 밖으로 재설정한 것입니다. 신체 지도와 실제 감각 정보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의식의 중심이 몸을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데는 보통 몇 초에서 몇 분이 걸립니다. 일부 경험자들은 이 과정을 여러 번 겪으면서 의도적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핵심은 공포를 내려놓고 진동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 전환 과정은 뇌가 모순된 정보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의식은 깨어있고 감각 정보는 혼란스럽고 전전두엽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뇌는 일관된 경험을 만들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가위 눌림은 위협 중심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고 유체이탈은 공간 인식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요가 수행자나 명상 수련자들은 이 전환을 의도적으로 연습합니다. 티베트 불교의 꿈 요가나 일부 도교 수행법에서는 수면과 각성 사이의 경계 상태를 의식적으로 탐험하는 기법이 전해집니다. 이들은 가위 눌림 상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의식 탐험의 기회로 여깁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편도체의 공포 반응을 조절하고 전전두엽의 자기 인식 기능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법을 익힌 것입니다. 결국 가위 눌림에서 유체이탈로의 전환은 같은 뇌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공포의 렌즈로 보면 악몽이 되고 호기심의 렌즈로 보면 탐험이 됩니다.
뇌의 상태는 같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주관적 느낌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가위 눌림과 유체이탈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감정입니다. 같은 램수면 마비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어떤 감정이 지배하느냐에 따라 경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위 눌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감정은 압도적으로 공포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온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공포는 단순한 불안이나 긴장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명을 위협받는 것 같은 원초적인 공포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인류가 포식자에게 공격받을 때 느꼈던 고대의 공포와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던 시절의 기억이 뇌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위 눌림 상태에서 사람들은 강한 존재감을 느낍니다. 방 안에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대부분 악의적이고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집니다. 침대 발치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거나 가슴 위에 올라앉아 짓누르거나 목을 조르려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구체적인 모습을 가질 때도 있고 그저 검은 그림자나 형체 없는 아기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극심한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비명을 지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통제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공포 속에서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반면 유체이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감정은 평온함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고요하고 차분한 느낌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놀랍고 신비롭다고 표현합니다. 경이감이 공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존재 감각도 완전히 다릅니다. 외부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분리되었다는 느낌입니다. 나라는 의식이 몸이라는 그릇에서 잠시 빠져나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신체 감각 역시 대조적입니다. 가위 눌림의 무거운 압박감과 달리 유체이탈에서는 부유감을 느낍니다. 깃털처럼 가볍고 중력의 구속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물속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통제감도 다릅니다. 가위 눌림에서는 완전한 무력감을 느끼지만 유체이탈에서는 부분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느낍니다. 어디로 이동할지, 무엇을 볼지를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의 차이는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만이 아닙니다. 뇌 영상 연구를 보면 실제로 서로 다른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공포가 지배할 때는 편도체와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이 활발합니다. 평온함이 지배할 때는 공간 인식과 자기 참조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이 더 활성화됩니다. 같은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뇌가 선택하는 해석 경로가 다른 것입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름 붙이느냐는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위 눌림을 귀신이나 잡귀의 소행으로 여겼습니다. 죽은 조상이 찾아와 무언가 전하고 싶은 것이 있거나 굿을 지내지 않아 원한을 품은 영혼이 괴롭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가위 눌림이 반복되면 무당을 찾아가 굿을 하거나 부적을 얻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문화적 해석은 경험 자체를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초자연적 존재의 공격이라고 믿으니 공포가 더욱 증폭되는 것입니다. 서양 중세에서는 이 현상을 악마나 마녀의 방문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인큐버스와 서큐버스라는 악마가 잠든 사람을 찾아와 성적으로 공격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과 움직일 수 없는 무력감을 악마의 무게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마녀 사냥 시대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위 눌림을 가나시바리라고 부릅니다. 금줄에 묶인다는 뜻입니다. 유령이나 악령이 사람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민속에서는 이런 현상이 저주나 원한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공포 영화나 만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반면 현대 뉴에이지 운동에서는 유체이탈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아스트랄 여행이나 영혼 여행으로 부르며 영적 성장과 우주의식 탐험의 기회로 여깁니다. 육체의 한계를 넘어 다른 차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부는 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기법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같은 신경학적 현상이지만 해석이 정반대인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꿈 요가라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수면과 각성 사이의 의식 상태를 탐험하며 궁극적 실제를 깨닫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들은 가위 눌림과 유사한 상태를 수행의 한 단계로 여깁니다. 죽음의 중간 상태인 바르도를 연습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공포를 느끼지 않고 명료한 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수행 과제입니다. 이처럼 같은 현상도 문화적 렌즈를 통과하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 믿음은 다시 경험 자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귀신을 믿는 문화에서 자란 사람은 실제로 귀신의 형상을 더 자주 보고, 영적 여행을 믿는 사람은 신비로운 경험을 더 자주 합니다. 뇌는 기대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체이탈은 임사체험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임사체험은 죽음에 임박했을 때 또는 임상적으로 죽었다가 되살아난 사람들이 보고하는 독특한 경험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레이먼드 무디가 1970년대에 이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임사체험의 가장 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몸을 내려다보는 경험입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의 몸을 천장 근처에서 바라보고 의사들이 소생술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유체이탈 경험과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임사체험에서는 이후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빛을 만나며 죽은 친지를 만나는 등의 추가 경험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극도의 평온함과 사랑의 느낌입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평화로움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감정적 특성은 유체이탈의 평온함과 일치합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임사체험과 유체이탈이 같은 신경 메커니즘을 공유한다고 봅니다. 뇌가 극도의 스트레스나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면 척두-투정 접합부의 기능에 변화가 생깁니다. 엔도르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대량 분비되어 평온함을 느끼게 됩니다. 시각 피질의 특정 부위가 자극되어 터널이나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활성화되어 과거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경과학적 설명이 경험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한 사람에게 그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재정렬됩니다. 물질적 성공보다 관계와 사랑이 중요해집니다. 가위 눌림, 유체이탈, 임사체험은 모두 의식의 경계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깨어있음과 잠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뇌는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특별한 상태에서 우리는 자아와 몸, 의식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두려운 경험이고 어떤 이에게는 신비로운 여행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경험이 우리 뇌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가위 눌림과 유체이탈을 경험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뇌는 이런 기묘한 경험을 만들어내도록 진화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위협 시뮬레이션 가설입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가위 눌림이 일종의 생존 훈련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잠을 자는 동안 포식자나 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상으로 연습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꿈이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듯이 가위 눌림도 극한 상황에 대한 뇌의 대비 훈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위 눌림을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점차 공포가 줄어들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시뮬레이션의 효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아통합 오류 가설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통합 작업의 결과입니다. 뇌는 시각, 청각, 촉각, 균형 감각, 근육 감각 등 수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하여 일관된 자아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신체 도식 또는 신체 지도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렘수면 마비 상태에서는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깁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 뇌의 운동 명령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근육에서 오는 되먹임 신호가 없습니다. 시각 정보와 신체 감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된 정보 속에서 뇌는 최선의 추측을 합니다. 때로는 외부의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때로는 자아가 몸에서 분리되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것은 버그가 아니라 불완전한 정보로 세계를 이해하려는 뇌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경계 의식 상태 가설입니다. 의식에는 깨어있음, 렘수면, 비렘수면이라는 주요 상태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들이 명확히 구분되지만 때때로 경계가 흐려집니다. 가위 눌림과 유체 이탈은 바로 이 경계지대에서 일어납니다. 각성의 의식과 렘수면의 꿈 생성 시스템, 그리고 비렘수면의 깊은 이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혼합 상태에서 평소에는 불가능한 의식 경험이 가능해집니다. 뇌파 연구를 보면 가위 눌림 상태에서는 실제로 여러 뇌파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깨어있을 때의 베타파, 렘수면의 세타파, 그리고 깊은 명상 상태의 알파파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뇌가 여러 모드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특별한 상태가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경계 상태가 뇌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의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고 변화 가능합니다. 가위 눌림과 유체 이탈은 이 유연성의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의식의 본질과 가능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흥미롭게도 명상이나 요가 같은 영적 수행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일반인들이 공포와 혼란을 느끼는 상황에서 수행자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심지어 호기심을 느낍니다. 티베트 불교의 꿈 요가 수행자들은 가위 눌림과 유사한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훈련을 합니다. 잠들기 직전의 의식 상태를 또렷하게 유지하면서 몸은 잠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료몽이나 자각몽으로 이어가는 관문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목표는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순간에도 명료한 자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인도의 요가 전통에서도 비슷한 수행법이 있습니다. 요가 니드라라는 수면 명상법은 몸은 깊이 이완하되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수행자들은 때때로 유체 이탈과 유사한 경험을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이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라 의식 탐험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현대의 마음챙김 명상 수행자들도 가위 눌림에 대해 다르게 반응합니다. 정기적으로 명상하는 사람들은 편도체의 반응성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같은 자극에 대해 공포를 덜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전전두엽의 자기 관찰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가위 눌림을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공포를 크게 줄여줍니다. 일부 수행자들은 더 나아가 가위 눌림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유체 이탈로 전환하는 방법을 익힙니다. 핵심은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않고 진동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감각을 관찰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포 반응이 활성화되지 않고 뇌는 다른 해석 경로를 선택합니다. 위협 시뮬레이션 대신 의식 탐험 모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초자연적 능력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수행자들도 같은 신경학적 메커니즘을 경험합니다. 차이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입니다. 훈련을 통해 뇌의 반응 패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위 눌림과 유체 이탈은 겉으로는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현상입니다. 두 현상 모두 렘수면, 마비라는 공통된 신경학적 기반에서 시작됩니다. 렘수면 중 근육 마비가 의식이 깨어난 후에도 지속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부위는 측두-투정 접합부입니다. 이곳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 몸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를 결정합니다. 이 부위의 기능에 혼선이 생기면 자아가 몸 밖에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편도체는 공포 반응을 만들어내고 전전두엽은 경험을 해석하려 합니다. 여러 뇌 영역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면서 독특한 의식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감정 반응입니다. 공포가 지배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위협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여 가위 눌림의 악몽이 됩니다. 반대로 평온함과 관찰 태도를 유지하면 공간 인식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유체이탈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같은 뇌 상태, 다른 해석,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문화는 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한국에서는 귀신, 서양에서는 악마, 뉴에이지에서는 영혼 여행으로 해석합니다. 문화적 믿음은 다시 경험 자체에 영향을 미쳐 기대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현상은 보편적이지만 해석은 문화마다 다릅니다. 이 모든 경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의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는 느낌, 여기 있다는 감각, 이것이 내 몸이라는 확신, 이 모든 것이 뇌가 만들어낸 구성물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에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의식의 본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위 눌림과 유체이탈은 자아와 몸의 연결이 느슨해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표현입니다. 공포가 중심이면 가위 눌림이 되고 분리된 관찰이 중심이면 유체이탈이 됩니다. 이것은 의식이 단순한 뇌 활동의 부산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현실을 구성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해석하고 구성한 세계를 경험합니다. 가위 눌림과 유체이탈은 바로 그 구성 과정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